어머니 제발 생선 냄새 나게 저한테 오지 마시라고요.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제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말아달라고요. 지금 사람들도 많고 창피하게 진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결혼식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순간 어머니에게 쏠린다. 김숙자. 아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던 마음이 이제는 조각조각 깨지기 시작한다. 아들의 얼굴은 평생 속여왔던 것처럼 그동안 숨겨왔던 아들의 진짜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며 결국 김숙자는 아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결심을 한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을 하고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새벽 5시 중앙시장에는 벌써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사람이 바로 김숙자였죠.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이미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일상이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과일장수 박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숙자는 환한 미소로 답했죠. 그럼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늦게 올 수 있겠어요? 시장 사람들은 모두 김숙자를 좋아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녀의 성품 때문이었죠. 남편 박철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들 박민수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김숙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아들이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김숙자의 하루는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위해 새 옷 한 벌 사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죠. 아들이 회사 동료들과 어울릴 때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좋은 옷을 입히고 용돈도 넉넉히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김숙자는 아들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8살이 된 민수가 언제쯤 결혼할지, 어떤 며느리를 데려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죠.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동시에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숙자는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반찬은 김치와 멸치볶음 정도가 전부였죠. 아들에게는 항상 고기 반찬이라도 해주려고 하지만 자신은 늘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늘은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후 3시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였죠. 김숙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갈게요. 그리고 한 명 더 데려갈 거예요. 김숙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하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하려는 건 아닐까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숙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을 샀죠. 불고기며 김치찌개며 정성스럽게 차려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하는 김숙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들이 자신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죠. 김숙자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숙자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머리를 다듬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질 정도였습니다. 엄마, 들어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숙자는 거실로 나가서 아들과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봤죠. 첫인상부터 뭔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김숙자가 상상했던 단정하고 수수한 며느리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이미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영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김숙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안 좋은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죠. 어서 와요, 미영씨. 많이 기다렸어요. 빨리 앉아서 밥 먹어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동안 김숙자는 미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영은 김숙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들이 김숙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어머님, 여기 집이 좀 오래됐네요. 민수 오빠가 성공하면 강남으로 이사 가야겠어요. 김숙자는 움찔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거든요. 비록 오래되고 낡았지만 아들과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오빠 차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누가 그런 구형차를 타요? 민수는 미영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숙자는 아들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답답했죠. 평소 같으면 이런 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김숙자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미영 씨와는 언제부터 만났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엄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이었죠. 김숙자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자신의 불안감이 괜한 걱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아버지가 지금 교도소에 계세요. 김숙자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미영은 담담하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수 오빠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거든요. 김숙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영의 손을 잡았죠. 김숙자의 가슴속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지만 아들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 돌아간 후 김숙자는 민수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영 씨와 결혼할 생각이니? 네, 엄마, 저 정말 미영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미영이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요. 김숙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오늘 본 미영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 진심인지 의심스러운 웃음, 그리고 아버지의 전과까지. 하지만 김숙자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김숙자는 점점 미영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요구사항을 말하던 미영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신혼집은 꼭 서울로 해야겠어요. 그것도 강남이나 서초구 쪽으로요. 미영은 부동산 매물지를 펼쳐놓고 김숙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가격을 본 김숙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억 단위가 넘는 금액들이었거든요. 김숙자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미영아, 이건 너무 비싸지 않니? 조금 더 저렴한 곳은 어떨까? 김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영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 누가 변두리에 살아요. 제 친구들은 다 강남에 신혼집 마련했는데 저만 못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민수는 미영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미영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고 했죠. 김숙자는 결국 생선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생의 터전을 걸고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주려 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김숙자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단부터 시작해서 혼수며 각종 준비물들까지 모든 것에서 최고급을 고집했거든요. 어머님, 예단 반지는 최소 5캐럿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목걸이도 좀 괜찮은 걸로요. 김숙자는 보석가게에서 가격을 듣고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참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결혼식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김숙자를 찾아와서는 황당한 제안을 했던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데 결혼식에 어머님 친구분들은 초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김숙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을 결혼식에 초대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왜 그래야 하는 거니? 저희 하객들이 대부분 회사 임원분들이나 고위직 분들이거든요. 어머님 친구분들과는 좀 격이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김숙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일하며 지내온 친구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격이 안 맞는다고 표현하다니. 하지만 미영은 더 잔혹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결혼식 당일에는 하객들과 너무 가까이 계시지 마세요. 혹시 생선 냄새가 날까봐 걱정되거든요. 그 순간 김숙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존재일 뿐이었던 거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김숙자는 꾹 참았습니다. 민수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아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결혼식이 좀 격식 있게 치러지면 좋잖아요. 김숙자는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죠. 아들이 선택한 길이라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일주일 전, 김숙자는 혼자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들, 자신은 늘 뒷전으로 밀어두고 아들의 행복만을 생각해온 나날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은 아들에게조차 창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지만 김숙자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미영이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자신을 진짜 어머니처럼 여기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김숙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일찍 잠에서 깬 거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김숙자는 며칠 전에 새로 산 한복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비록 미영이 하객들과 가까이 있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어머니로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싶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김숙자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자.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면 되는 거야. 웨딩홀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미영이 말한 대로 정말 격식 있어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김숙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김숙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결혼하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아들과 함께 입장하는데 자신은 왜 구석에 숨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김숙자는 가족 사진을 찍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영이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가족 사진은 저희 가족들만 먼저 찍고 나중에 따로 찍을게요. 김숙자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피로 현장으로 이동한 후 김숙자는 미영이 지정해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객들과는 떨어진 구석진 테이블이었죠. 혼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미영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이 진짜 잘 됐다. 시어머니가 생선 장사하는 거 알고도 결혼하다니. 그러게, 돈은 좀 있나 봐. 강남에 신혼집도 사줬다면서? 김숙자는 귀가 따가웠습니다. 자신이 화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불편했고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때 미영이 김숙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시키려는 것 같았는데 김숙자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자신을 소개해 주려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 한 말은 김숙자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여기서 좀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생선 냄새가 나서 하객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김숙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자신이 아들의 결혼식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김숙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죠.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미영 씨, 김숙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미영은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김숙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아들에게서 도움을 기대했지만 민수는 결국 미영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오늘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김숙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구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김숙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켜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김숙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미영 씨.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피로 현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숙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숙자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숙자는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피로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당신이 누군지 정말 모르고 있는 줄 알았나요? 김숙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생 이런 어조로 말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냉정했죠.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 논현동 업소에서 일했던 이미영 씨 말이에요. 예명이 뭐였죠? 아, 맞다. 샤넬이었지. 피로 현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근거렸죠. 민수는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김숙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5번이나 전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22살 때 보험 사기였죠. 가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낸 일. 미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김숙자는 계속해서 미영의 과거를 폭로했죠. 두 번째는 24살 때 신용카드 사기. 다른 사람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쇼핑했던 일이고, 세 번째는 결혼 사기. 남자친구한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서 잠적했던 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영은 김숙자를 막으려고 했지만 김숙자의 기세에 눌려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죠. 네 번째는 28살 때 폭행죄. 업소에서 손님과 싸워서 유리컵으로 상처를 입힌 일이고, 다섯 번째는 작년에 또 사기죄.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물건값만 받고 배송은 하지 않은 일. 김숙자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영의 신상 정보와 전과 기록이 모두 적혀 있는 서류들이었죠. 사실 김숙자는 결혼 준비 초기부터 미영에게 불안감을 느껴서 사설 탐정을 통해 미영의 과거를 조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당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간경화로. 미영은 이제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숙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수와 만나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죠. 최 부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도 신혼집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내고는 우리 민수와 바람 피웠잖아요. 이 말을 들은 민수가 충격을 받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미영아, 이게 사실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죠. 김숙자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수배 중이에요. 최근에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 순간 피로 현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경찰관들이 나타난 거였죠. 김숙자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결과였습니다. 이미영 씨죠.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의 말에 미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연기해왔던 모든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죠. 피로 현장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었고 하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아왔는지, 그리고 어머니를 얼마나 배신했는지 깨달은 거죠. 김숙자는 경찰에게 끌려가는 미영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고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6장. 경찰이 미영을 연행해 간 후 피로 현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전과자의 사기꾼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김숙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민수야. 김숙자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부끄러움과 충격,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경찰서에서 온 형사가 김숙자에게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신고해주신 덕분에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최근 반년 동안 3명의 남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벌여왔어요. 어머님 아들분도 피해자 중 한 명이 되는 셈이죠. 김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죠. 아들이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남성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결혼 약속을 하고 신혼집 자금이나 결혼 준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잠적하는 수법이었어요. 하객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색해하며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김숙자는 민수에게 다가가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일어나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엄마, 저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민수를 보며 김숙자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들이 속은 것도 안타까웠지만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도 미안했거든요.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요? 어떻게 미영이의 정체를 모를 수 있었을까요? 민수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숙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민수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너를 탓할 게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불안해하시는 걸 봤으면서도 저는 미영이만 믿었어요. 심지어 엄마를 무시하고 미영이 편을 들기까지 했잖아요. 김숙자는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죠. 그리고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 돈이 모두 사기꾼에게 넘어갈 뻔했어요. 민수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선가게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마련한 신혼집, 그 모든 것이 미영의 계획된 사기였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죠. 형사가 다시 한번 김숙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신혼집 계약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니 대출금 손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받아간 다른 금품들도 수사 과정에서 일부는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김숙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피로 현장이 점점 조용해지자 김숙자는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고 힘들었죠. 아들의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숙자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죠. 민수야, 이제 그만 울어.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민수에게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긴 여정이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김숙자와 민수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로 앉아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죠. 오늘이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사과해야 할지, 어떤 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김숙자도 조용히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김숙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처음 미영이를 만났을 때부터 불안해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더 심한 건 미영이가 엄마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 제가 엄마 편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영이 편을 들면서 엄마를 외면했잖아요. 김숙자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럽더군요. 엄마가 평생 저만을 위해 사셨는데 저는 엄마를 배신했어요. 엄마가 생선가게 일을 하시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김숙자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창피해했다는 사실을 직접 듣게 되니 상처가 되더군요. 민수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는 정직하게 일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그걸 부끄러워했다니요. 민수는 자신의 무릎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에서 미영이가 엄마한테 생선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저는 엄마를 보호해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미영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김숙자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했던 그 순간의 절망감이 되살아났거든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비랑 생활비 마련하시려고 밤늦게까지 일하신 걸 이제서야 제대로 알겠어요. 김숙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희생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신혼집 마련하시려고 생선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셨잖아요. 그 돈이 사기꾼한테 넘어갈 뻔했다니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엄마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김숙자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있었지만 아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민수야, 일어나. 김숙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도 잘못한 게 있어. 미영이 과거를 조사해놓고도 너한테 미리 말하지 않은 건 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말씀하셨어도 저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보호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살겠어요. 김숙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엄마, 제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평생 엄마께 보답하며 살겠어요. 김숙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전해졌죠.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숙자는 다시 새벽 5시에 중앙시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죠. 발걸음이 더 가벼워 보였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줌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옆 가게 과일장수 박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숙자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죠. 그런가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사실 김숙자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로 민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매일 아침 어머니를 시장까지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는 어머니의 일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가게 일이 창피한 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때로는 주말에 시장에 나와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새로 들어온 고등어가 정말 싱싱하네요.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수가 어머니 옆에서 생선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숙자는 아들이 이제 자신의 일을 함께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죠. 경찰 수사 결과 미영은 결혼 사기 외에도 여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민수가 잃을 뻔했던 돈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가게를 좀 더 크게 확장하시는 게 어떠세요? 민수는 되찾은 돈을 어머니께 드리며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숙자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민수야. 이 정도면 충분해. 대신 너를 위해 써보자. 제가 뭘 더 필요로 하겠어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김숙자는 아들의 변화가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예전에 민수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이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김숙자와 민수는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해드렸는지. 민수는 여전히 가끔씩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김숙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민수야,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우리 앞으로만 보자.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용서라니.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인데 뭘 용서해. 그냥 내가 깨달아주면 되는 거야. 김숙자는 진심으로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미영이라는 사기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아들도 피해자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원망할 게 없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른 사람과 만날 생각 없어요. 당분간은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못다 한 효도를 하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김숙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좋은 사람 만나면 또 결혼해야지. 다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엄마한테도 미리 상의해줘. 네, 엄마. 이제는 엄마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게요. 해가 지면서 한강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김숙자는 아들과 함께 걸으며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엄마, 내일은 제가 장보기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녁도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요리를 할 줄 알기나 하니 배우면 되죠. 엄마가 가르쳐 주시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김숙자는 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안일은 모두 어머니 몫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함께 하려고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숙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는 큰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걸 말이에요. 미영이라는 사기꾼 때문에 힘들었지만 덕분에 아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숙자는 깜짝 놀랐죠. 아들이 언제 이런 말을 해봤을까요? 어머,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걸 이제는 자주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숙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5살의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김숙자는 다시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아들이 함께 있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김숙자의 헌신과 배신,
그리고 그 끝에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김숙자가 그동안 감춰왔던 상처와 배신감을 터뜨리는 장면에서 마치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서 느껴봤을 그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김숙자는 끝내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아들도 어머니에게 사죄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끝없는 헌신이 때로는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결국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 같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